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간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비견이나 겁제에 대한 간명인데요. 비견이나 또는 겁제가 있는 사주를 이제 간명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일단 이제 예를 들어서 간목을 만난 건 비견이고, 간목이 을목을 만난 건 비견이에요. 이제 같은 오행을 만난 것은 이제 비견이나 겁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견하고 겁제는 사주 해석을 할 때 기초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 사주를 가지고 사주 명쪽 기미세, 개요, 신명, 경인, 남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이면은 대운이 이제 역행하는 거죠. 그러면 임신, 신미, 경호, 기사, 모진, 정령. 그래서 이래서 이제 순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무기경신이 그리고 사옥이 맞죠.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 월령이 네, 비견이 있어요. 월령이 비견.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 초보 때는 이 월령으로 비견하는 걸록이라고 그래요. 걸록. 이름을 붙이면 격. 이렇게 이제 걸록, 격 또는 뭐냐면 비견, 월령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격이 성립이 되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상신도 있어야 되고, 그 상신을 극하는 뭐 격기신, 구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초보 때는 뭐냐면 비견 월령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간 사고 방식이 있어요. 일간적 사고방식은 여기를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 연월일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 겁재가 있는 거예요. 겁재가 정금이 있죠. 그러면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오행 또 인간관계에서는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서 또는 재물을 어떻게 내가 벌어야 되는지, 이 사람을 몰아내고 재물을 벌 건지, 이 사람과 같이 재물을 벌어야 될 건지는 이제 사주를 통해서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들이 그렇죠. 남과 동업이나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시골 같은 데도 보면 보증 서가지고 또는 대도시 친한 사람한테 보증을 서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슨 뭐 이제 그 채무 뭐 변제 같은 제도도 막 생기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겁제 경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한 거냐, 이 사람이 과연 이 겁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 재물이 인목하고 묘목이 있는데 이 인목과 묘목의 재물을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어떤 방식으로 재물을 가져오는 방법이냐, 또는 이 비견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주를 보면 이제 그런 방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동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돈을 잃게 되는지, 또는 벌게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신금이다. 신금은 칼 또는 현침, 이런 말 써요. 안테나, 날카롭다고 해서 칼이나 현침 이런 안테나가 되려면 화기가 있어야 돼요. 화기. 그러니까 뭐냐면 그 쇠를 그 예리하게 만들려면 화극금이라는 것을 재련을 했었어야 돼요. 정화로 재련을 해서 불에 담금질을 한 것이냐, 근데 그런 건데 정화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연장 도구가 아니라 일단 이제
펜이라든가 또는 경금을 통해서 같이 목을 잘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 회계, 문서 다루는 거죠. 이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종이도 돼요. 이런 것들은 종이도 되는데 목이 종이잖아요. 또는 책도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데 묘유충이 있고 막 그래요. 가을에 나무를 갖다가 묘유충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게 화장지도 될 수 있고 무슨 책도 될 수 있고 무슨 서류도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저 재물을 어떤 식으로 취할 수 있는지 또는 겁재를 어떻게 제거를 해가지고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도 말했다시피 신금이 있는데 옆에 경금이라는 겁재가 있어요. 겁재는 원래 간목이라는 정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은 그 식신이나 상관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정제를 극하러 간다는 거예요. 천재도 극할 수 있지만 일단은 식신이나 상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에. 그러면 사주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 이 경금이나 신금들은 뭐냐면 인수나 괴수를 통해서 감이나 을목을 만나러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지지에 이렇게 갑하고 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묘니까. 그러면 이 경금이 신금하고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재성을 취한 것이냐, 아니면 저 경금이 일반적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재물을 가져간 거냐,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쉬워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옆에 겁재가 있다라면 1번 근을 봐야죠. 신금이라는 것이 뿌리가 있는가 봤더니 다행히 뿌리 유금이라는 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래서 유금에다가 근을 뒀다. 뿌리를 뒀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뒀다. 그러면 사장이냐 종업원이냐의 관계가 있겠죠. 종업원이냐든지 관계가 있는데 이제 다행히 직업궁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연월일시 중에서 직업궁에서 무엇이 나갔냐? 경금하고 신금이 투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직업궁에서 뿌리를 같이 내렸다. 원령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직업궁인데 세상의 환경을 원령이라고 해요. 원령. 하늘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저 우주에서 이 김이라는 우주, 그 목성의 주기율표에 따라서 태양 주기를 들고 하는 계산을 한 거잖아요. 간지가. 근데 이 간지의 시간, 공전, 지구의 공전 시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 있냐면 하늘의 뜻은 거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살아라. 또는 이런 환경을 만나서 너는 살 수밖에 없다. 또는 이런 환경이 싫으면 너는 일간 중심으로 살 거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일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뿌리를 내렸죠. 그러면 원령에다 내렸으니까 나는 환경 중심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했더니 같이 경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령에 경금 신금이 있죠. 경신이 있는데 그들이 경금이 나와 있는데 그 경금이 더 커요. 경금이 더 크고 신금은 재련해서 작은 가치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직업궁에 2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2개. 그래서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직업적으로 일단 동업 기운이 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업적 기운이 일단 같이 타고났다 이거예요. 동업적으로 직업궁에서 경금하고 신금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런 다음에 봐야 될 게
경금하고 신금이 같이 일을 해서 임계수를 만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임계수가 없으면 바로 경금은 신금을 물리치고 갑이라는 지지에는 인목이라는 정제를 취하러 가는 거예요. 정제를 취하러 간다. 그러면 정제를 취하러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는 부인을 잃는 거죠. 영역, 돈도 경금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만약에 이제 임계수가 없다. 임계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돈을 경금이 빨리 취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겁재는 정제를 언제든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남의 영역에 가서 이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겁재라는 것은 욕심이 있어요. 앞 뒤를 잘 안 보죠. 나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겁재가 항상 뭐냐면 바로 재성한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없다라면 이제 저 사람하고 동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업 금지죠. 동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사업도 하지 마라. 그리고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다른 이제 경제적 활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경제적 활동. 근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경금이 성씨도 있고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전문적으로 배울 때 이 경금이 성씨도 있고 지역도 있고 띠도 있고 뭐 무슨 띠라고 막 있어요. 그런 사람을 조심해라.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것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간명을 받을 때 이제 그런 말들을 이제 저한테 간명을 받았던 분들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사람 조심하고 어느 띠를 조심하고 어느 지역을 가서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같이 하지 말라고 자세히 말할 수 있어요. 요 경금 하나 갖고도 100가지 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고수가 되면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 얘기하세요. 몇 년도에는 어땠는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떨 것이다. 자식을 낳으면 그런 띠는 어떨 것이다. 쭉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직업궁에서 겁재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만약에 식상이 없었다면 바로 쟤를 취하러 갈 거니까, 식상이 없었을 때는 식상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라. 그렇죠. 조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타인과 돈 거래를 조심해라. 언제 조심을 해야 되냐? 운에서 돈이 와야죠. 그러면 갑년, 을년이에요. 그러면 갑오년, 을미년, 뭐 갑신년, 뭐 을유년, 뭐 이런 식으로 세운에서 온다는 거예요. 세운. 세운이라고 있어요. 세운. 태세. 운 본다. 그러고 운 본다. 운은 뭐냐면 60갑자를 이제 간지를 막 돌리는 건데, 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간에 가을병정목이 경신인계가 와요. 기임신, 경지문, 정병을 합해가지고 운은 거꾸로 가진 않아요. 누구나 운은 거꾸로 가지 않고 순행에서 가을병정목이 경신인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을년 지나면 병정, 화운 오고 목 다음에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세운은 항상 오는 거예요. 세운은 뭐냐면 사건, 사고를 보는 곳이다 이거예요. 대운이라는 환경은 뭐냐면 능력을 만든다고 그래요. 능력을 만든다. 무슨 능력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운을 만나서 어떠한 희노애락 그런 것들이 벌어지냐 이거죠. 복록을 받느냐 망하냐 흥하냐 사람 때문에 인간고락이라는 것이 세운을 통해서 모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 없으면 남과 돈 거래를 하거나 보증 관계를 쓰면 안 되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도 조사를 다 하기 때문에 쉽게 뭐 보증 서줍니다. 보증 서줄게 해도 은행에서 다 신원 뭐 이렇게 이제 돈이 있나 없나 다 해보죠. 신용도 조회도 해보고 과거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떨 것인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돈 대출도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사장인지 직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무엇을 했더니 옆에 사람이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비견이나 겁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견이나 겁재가 있다라는 것은 남과 협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남과 협조해야.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비견이나 겁재가 사주에 있어요. 있는데 원래 뭐냐면 직업궁 우주의 기운이 월령에 와서 하늘의 명령이 월령에 닿았어요. 월령에 닿았는데 같이 동업하라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늘의 운명이. 근데 어느 이제 상담을 하러 가니까 당신은 동업이나 공동 투자를 하지 마세요 하고 인간을 이별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식상이 없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식상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면 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옆에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데 저는 혼자 하겠습니다 그러죠. 남과 협조해 본 적도 없고 동업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벌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 글자를 무시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냐면 혼자 하긴 해거죠. 근데 잘 안 되거든요. 돈 안 벌려요. 안 벌리니까 뭐냐면 옆 사람한테 자문을 구하죠. 자꾸 자문을 구하면 이 사람이 보면은 이런 돈을 버는 게 훤히 보이거든요. 왜냐면 겁재가 훨씬 똑똑하고 부지런해요. 신금이 아침 7시에 일어난다면 경금은 5시에 일어나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번다면 얘는 10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렇게 돈 잘 버는 사람 데려다가 200만 원 벌면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겨요. 1000만 원 버니까 나도 5대5로 나눠야 되지. 내 인생이 어째 100만 원짜리냐 이거죠. 자기 이제 주제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주제를. 그래서 나는 혼자 1000만 원을 한번 벌어보겠다고 몸부림 거예요. 몸부림 쳐와. 몸부림 치는데 안 벌리죠. 왜 그러냐면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혼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기 밑에 시골에 논 같은 데도 가보면 트랙터하고 모내기 할 때 되면 사람이 드글드글 가족이나 옆에 품앗이, 옛날 같은 품앗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트랙터로 휙 갈고 모짜리만 이렇게 금방 이제 배를 다 심어요. 휘기 때문에 그래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이제 어느 날 혼자 논 갈고 있다가도 이렇게 보면 두세 명씩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라. 남과 협조해야 똑똑한 사람을 데려다가 돈을 덜 먹어라 이거예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너는 태어날 때 경금이라는 똑똑한 놈 데려다가 제발 좀 나눠 먹고 살아라 이놈아. 근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경금 것까지 다 먹질 못해가지고 100만 원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0만 원 벌려고 300만 원 벌려고 2억을 투자해요. 2억을 투자해갖고 삼겹살집을 크게 차리죠. 손님이 10팀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원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금 것, 겁재 것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한번 벌어보려고 하다가 2억을 순식간에 날리는 거죠. 그래서 정년퇴직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많이 오죠. 이곳에 이제 군부대 지역인데, 그러면은 이제 뭘 하면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공직생활 했던 사람은 사업하는 수단이 약하죠. 그리고 남과 이렇게 협조한다는 거는 조직 체계에서, 조직 안에서 팀을 이루어서, 조직을 이루어서 먹고 살아야 할 때를 팔자라는 거예요. 제발 혼자 일하지 마라. 그럴 때 이제 근데 그러다 보면 혼자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작게, 조직 안에서 작게 먹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남과 협조하라는 것은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견이나 겁재가 없으면 남과 협조해 본 적이 없고 남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도 좀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도 비견 겁재가 없거든요. 비견 겁재가 없으니까 이렇게 홀로 독고다이 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비경급제가 있는데 또 남과 협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협조를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과 협조할 때 내가 대장을 무대 갖고 한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팔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소관이라는 말도 나오죠. 그래서 신금은 직업궁에다가 뿌리를 내렸는데 경신이 같이 투관해서 이 사람은 반드시 현명한 사람이다. 나보다 똑똑하니까 같이 일을 해라. 그래서 팀을 이뤄라 이거예요. 팀. 로펌 쉬고 해라. 그리고 그룹으로 해라.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재라는 것이 식신이라는 걸 만났어요. 식신을 만났어요. 원래 이제 격국적 용어로는 뭐냐면 직업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업적 환경이 이렇게 훨씬 이제 투과이 돼가지고 경금이 환경이 더 커요. 이게 원령이 환경인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묘유충에 너무 이게 이제 인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형충해합에 이렇게 몸들이다 보면은 진짜 눈으로 봐야 될 걸 못 보고 그냥 내립다 갔다가 이 형충으로 막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묘유충이 뭐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싸우네, 마네, 막 이런 식으로 나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묘유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좌오묘유라는 거죠. 좌오묘유는 왕기라는 거. 왕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래서 이것을 권력다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다툼이라고 하고 좌오묘유를 지위적 다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이제 물상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상이다. 가을에 금기예요. 예리한 금기. 또 지지는 뭐냐면 열매, 요건 씨가 된다고 해요.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가을에 어떤 연장이 목을 이렇게 깎아낼 수 있는 거예요. 목수와 같이 뭘 다듬거나 깔거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묘유충. 그리고 묘유충은 뭐냐면 사유축을 입이라고 그래가지고 입이라고 그래서 입을 막 이게 묘유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말로써 사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패션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뭐냐면 직업을 알아야 이제 어느 것으로 묘유충을 쓰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묘유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월일시가 있으면 형제와 불합합니다. 그렇죠. 형제와 불합할 수 있죠. 누구나 불합하고 싸워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대기업이라도 형제들하고 재산 다투구나 하죠. 이렇게 재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물이니까 재물인데 그 좋은 말로 뭐예요? 입을 많이 놀릴수록 돈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극단적인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항상 부정이 있으면 긍정이 있을 수 있잖아. 앞이 있으면 뒤가 있는 거지. 사람한테 무조건 당신은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걸럭이니까 뭐냐면 문필이라는 거예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다행히 뭐냐면 인시에 태어났어요. 이 시는 뭐냐면 나의 시간이 가는 곳이다. 나의 시간. 이를 뭐냐면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해요. 여기를 뭐냐면 지구의 공전축이라고 하는데 자전축에서 인지세격에 태어났어요. 병인식. 부지런한 사람을 보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경금이 왜 저렇게 부지런한지 인시에 경금이 딱 왔어요. 경금이 와가지고 같이 일해보자. 식신. 같이 일해서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이제 환경은, 원래 이건 이제 편인이라고 해요. 편인. 비공인, 비공식적. 조금은 이제 뭐냐면, 그 판검사라면 약간 이제 변호 쪽,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초보 때는 지금은 비겁 감명을 어떻게 해야 비겁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무는 돈을 벌겠습니까? 하고 물어본다 이거죠. 누구나
사람은 돈과 명예, 관성, 재관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오죽에 쓰면 재관쌍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재성과 관성의 동태를 보고 비견의 동태를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돈을 많이 버는지 적게 버는지도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이 뭐냐면 하지, 오와 춘분, 묘모. 여기는 목이 성장하고 꽃피는 공간이에요. 뭐냐면 이 월경은 세상의 환경이에요. 우주에서 어떤 기운이 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공전적으로 유광양에 와 있다는 거예요. 가을 기운이에요. 인간이 동서남북을 정했어요. 우주에다가 북극성을 기준해서 저기는 북쪽이구나. 항상 변하지 않는 저 북극성이 있구나라고 한 거예요. 북극성 알죠? 이렇게 갖고 냄비처럼 생겼는데 여기쯤 요 거리 5배 정도가 5배 정도 되는 여기에 북극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북극성이 이쪽에 어디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천문학이나 이제 장위전서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자세히 배우시고 이제 명리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 사주는 겁재가 있으니까 남과 협조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식신이 있으니까 같이 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환경에 목이 나오죠. 목이 나오니까 돈이 재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주를 볼 때 그 글자의 음양오양을 모르고 그냥 글자로 얘기하면 이게 그냥 돈 아무 때나 버는지 언제 버는지 잘 모른다 이거죠. 모르는데 목이 나올 때니까 한참 일을 할 때가 왔다. 재성이 일이에요. 재성이 일이고 일을 해야 돈을 벌죠. 그래서 부모님이 갑자기 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일해야 돈을 생긴다. 그래서 남과 같이 협조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다행히 나무가 나오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에 왔다 이거예요. 환경에 와서 병화가 있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병화가 있으면 말이나 상담, 종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이 갖고 노는 사람. 그러니까 기술자는 아니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죠? 지식이 있다. 오행경은 가을에 토가 옥토가 돼가지고 이런 말이 있는데 초보 때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이 사주가 뭐냐면 지식을 쓰는구나.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병화나 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걸록격의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편인이에요. 편인. 근데 여기 식신이 있어요. 식신이라는 건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학문을 공부를 해가지고 시장화 시켜서 비견, 겁재와 남과 협조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견, 겁재는 이분이 지금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남을 변호해야 된다는 사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식신이 있으면 이제 살이 있어요. 여기 살이 있어서 비견, 조직, 남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주에 비견이나 이제 겁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명리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